지금 우리 강의장은 IP타임이라고 하는 공유기를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바깥쪽 공인 IP 이렇게 할당되어 있고, 내부의 IP 이렇게 19168의 1번 네트워크 대역을 쓰고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안 쓰긴 했는데 다 이거예요. 이건 다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기초 개념. 요거를 다시 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저는 파이썬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부터 이 노트북 본체 컴퓨터에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참도 여기서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장고를 깔아서 장고를 여기서 실행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마리아DB를 설치해서, 가상머신 안에다가 마리아DB를 설치해서 이제 장고 프로그램이랑 마리아DB 프로그램 두 개가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그 다음에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장고 프로그램이랑도 연결을 하긴 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테스터 환경이라서 노트북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랑 서버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랑 장고 프로그램이 다 같이 동작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접속을 하죠. 요건 다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본체 컴퓨터에 파이썬부터 설치할게요. 파이썬부터 설치를 합니다. 자, 이때 요거 체크해서 설치할게요. 체크하고 인스톨 나우. 예, 하고 있어요. 마이크 소리 올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긴 한데, 그다음에 뭐 이것도 체크해 줄게요. 파이썬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참 설치를 할 거예요. 파이참. 파이참 요거 체크할 거 그냥 다 체크한다 그랬죠? 개발 도구 설치를 했습니다. 수업 자료 PPT. 재부팅을 하라고? 안 할래요. 재부팅 했다 치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웹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 환경은 가상 환경 버추얼 env 쓸 거예요. 그냥 기본 값으로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create.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이 프로젝트는 장고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그냥 파이썬 프로젝트입니다. 파이썬 프로젝트. 지금 하는 설정은 딱히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그냥 제가 글자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썬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파이썬 프로젝트를 뭐야, 이렇게 해도 에러 날 것 같긴 한데, 재부팅 안 해서 그런지 권한 에러 막 나고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에러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에러 메시지 있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카피 구글. 그럼 아마 파워쉘에서 무슨 명령어 쓰라 그럴걸? 그죠?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안 뜰 테니까 재부팅 했으면 안 뜰 것 같은데.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장고를 설치부터 해야 됩니다. pip 인스톨 장고 해서 설치를 해요. 이 내용은 이런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개발 도구를 설치하고 터미널 해서 pip 인스톨 장고 설치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장고가 다 설치됐으면 PPT 보면서 할게요. 그냥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사님이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에요. 노트북을 받아서 PPT에서 이렇게 치라고 돼 있네요. 복붙 할게요. 그냥 복붙 엔터. 자, 근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가 그냥 파이썬 프로젝트였는데 장고 프로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config라고 하는 그런 설정 폴더를, 이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는 여기고요. 여기 밑에다가 config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게 한 거예요. config라는 폴더가 생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config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config 파일만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manage.python 파일도 생성이 됐죠. 근데 지금 요 main.python 파일을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건 파이썬 프로젝트 생성할 때 생성된 거라 지우고, db SQL 파일은 왜 생성이 안 됐지? 뭐 상관이 없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장고 프로젝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고를 실행하려면 파이썬 매니지 런 서버 이렇게 하면은 장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항상 장고는 URL로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뜨게 된다. 그래서 장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PPT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요것들 쭉쭉쭉 쳐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고에서 뭔가를 개발한다 라고 할 때는 앱이라고 하는 단위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요거 설명이 나오는구나. 앱 하기 전에 요 파일들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 개의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프로젝트 최상단 디렉토리에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됐어요. manage.python 파일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고의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아까 장고 서버 실행할 때도 manage.python 파일 통해서 run 서버라고 해서 서버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왜 생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db.sql 파일. 근데 이거 어차피 저는 수업 때 안 쓸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SQLite 3라고 하는 뭐랄까 좀 경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쓰는 파일이에요. 근데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 안 쓸 거예요. config 폴더, 아까 명령어 이용해서 config 폴더라는 걸 생성을 하게 했었죠. 그래서 장고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nfig 폴더 안을 열어보면은 뭐 이런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init 필요 없다 그랬고, 왜냐면 그냥 이전 버전이랑 호환성 때문에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ASGI, WSGI 지금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려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발 다 하고 배포할 때 정도나 봐볼 파일인데, 파일 수정 거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파일은 이거 두 개 파일밖에 없어요.
settings.python 파일이랑 URL 파이썬 파일밖에 없어요. settings.python 파일은 장고 지금 프로젝트 하는 동안 이 장고에서 설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URL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고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때 무조건 이런 웹브라우저의 URL로 실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URL들을 적어 놓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만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컨피그 밑에서는. 자, 그래서 장고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앱이라고 하는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뭐 회원 기능, 그럼 회원 앱을 만드는 거고, 게시판 기능, 그러면 게시판 앱을 만드는 거고, 댓글 기능이다 라고 하면 댓글 앱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문법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능들끼리 하나로 묶은 앱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앱, 뭐 게시글 조회 앱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앱을 추가하는 명령어는 파이썬 매니지 파이에다가 아까 이게 명령어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파이썬 파일. 이 파일은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명령어만 치면 돼요. 스타트 앱 하고서 앱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EX01이라고 하는 앱을 넣어줬는데 저는 그냥 바로 건너뛸게요. 자, 프로젝트 실행 중이었으니까 컨트롤 C에서 끄고 파이썬 매니지 파이 스타트 앱 해서 게시판 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드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드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 안에도 여러 개의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또 설명이 또 돼 있어요. 뭐 어드민, 앱, 모델, 테스트, 뷰, URL, 마이그레이션즈 디렉토리가 있는데, 자, 어드민 요거는 나중에 이제 관리자를 추가해서 관리자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관리자가 이 앱을 관리할 수 있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직 관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앱, 우리가 생성한 이 앱을 파이썬 장고 프로젝트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델 파일, 모델이 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파일이라 그랬죠.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테스트 파이썬 파일, 파이썬 코드, 장고 코드를 개발을 할 때 중간중간에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을 코드로 직접 짜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TDD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URL을 접속했을 때 장고 쪽에서 실행이 되는 코드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앱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뷰 파이썬 파일을 수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RL 파일 지금 생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어차피 앱 밑에는. 근데 나중에는 요거 쓸 건데 지금 없으니까 고려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즈,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면 사용하는 디렉토리인데 여러분들이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일들은 한 몇십 개 있는데, 열 몇 개 있는데 알면 되는 파일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settings.python 파일, urls.python 파일, 그 다음에 view python 파일, 모델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알긴 해야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앱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끝났고, 자, 장고 웹의 동작 방식을 볼게요. 일단 요것도 그리면서 해볼까? 자, 제가 여기다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프로그램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파이썬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장고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라서 python.exe 이 프로그램 위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요. 자,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때 장고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웹 서버예요. 장고는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그 서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뭐 네트워크 개념이니까 네트워크 때 설명했던 거고 다 넘어갈게요. 장고의 동작 방식 오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장고의 동작 방식은 사용자가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자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이런 웹 브라우저를 얘기를 하죠. 이런 웹 브라우저로 장고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에서 동작 중인 이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가는 건 네트워크에서 했던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HTTP 프로토콜만 쓰는 게 아니라 장고에서는 이런 MVT라고 하는 패턴으로 여러가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 MVT에서 M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줄 수 있는 뭔가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모델이면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사용자가 이 틀에다가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장고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회원 내용을 변경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MVT에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사용자한테 만들어서 주는 거. 근데 이 템플릿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에 내용을 채워넣는 게 이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막 계산한 파이썬으로 뭔가 연산한 그런 결과를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담아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HTML 페이지를 얘기를 하고요. HTML 페이지를 받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게 하면 HTML 코드로 되어 있고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이게 지금 4,000줄이네요. 4,000줄. 근데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어서 4,000줄이지 정렬하면 한 5, 6,000줄 될 거예요. 메인 페이지. 요건 HTML 코드입니다. 우린 장고 수업이니까 얘를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요걸 이렇게 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웹툰을 봅시다. 웹툰. 자, 내가 웹툰 몇 화가 보고 싶어. 화요일 웹툰 김부장 33화가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 보는 페이지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이 틀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김부장 웹툰을 보면 여기가 김부장이라고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다른 웹툰을 보면 여기가 이런 다른 웹툰이 나와요. 틀은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틀 자체를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을 채워주는 게 뷰에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파이썬 장고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파일들이 있었는데 그 파일들로 좀 보자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사용자가, 이건 슬라이드 쇼를 좀 해서 볼게요. 사용자가 항상 이 URL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요 URL로 나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config 밑에 URL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장고에서는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둘 거예요. 아까 EX01이라고 요청을 했죠. 지금 여러 개의 설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EX01이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여기에 등록해둔 이 코드를 실행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용자가 EX01이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면 이 파일을 보고, 아, EX01이네,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해야지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 밑에 있는 view.python 파일에 있는 이 function1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뷰 파이썬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펑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 코드를 짜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 코드에서 지금은 딱히 없지만 여기에 막 뭔가 연산하는 코드를 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리턴 부분에다가 리턴한 걸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디장고 수업입니다 라는 글자를 HTML 페이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걸 사용자한테 지금 리턴 해줬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이런 페이지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게 가장 기본 동작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MVT에서 템플릿부터 좀 설정을 할 거고요. 템플릿 여기 마지막에 템플릿 설정하는 게 있었죠. 템플릿 사용하기.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고 그 밑에 HTML 페이지를 생성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으니까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HTML 파일들을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fig 밑에 settings 파이썬 파일의 템플릿 밑에 dir이라는 곳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래요. 지금 가보니까 config 밑에 settings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di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라고 해주래? 베이스 dir 언더바래 슬래시 템플릿이라고 하래네요. 베이스 dir 슬래시 템플릿 이렇게 설정을 하래요. 하라는 대로 설정을 좀 했어요. 굳이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템플릿 파일들을 전부 다 모아둘 거고 그 파일의 경로는 여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베이스 디렉토리는 이 장고 설정 파일 맨 상단쯤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프로젝트의 실제 경로, 저 같은 경우에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파이찬 프로젝트 밑에 웹이라고 하는 이 폴더, 이 경로, 이 폴더의 이 경로가 이 베이스 dir 밑에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아까 이 밑에 베이스 dir 밑에 템플릿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물리적인 얘의 경로가 되겠죠. 그걸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정을 했고 그러면 뷰에서 리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뷰에다가 코드 짜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항상 URL에다가 먼저 코드를 짜시고요. URL에 사용자가 뭐 abc라고 하는 이런 id로 접속을 하면 URL로 접속을 하면 여기에 보드 밑에 뭐 아니면 다른 m 밑에 있는 view.python 파일 안에 들어있는 뭐 어떤 함수를 실행하겠다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보드 밑에 뷰 요거를 아까 앱 추가하면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임포트가 안되냐, 보드 밑에 뷰즈 요걸 임포트를 이렇게 시켜놔야 에러가 안됩니다. 왜냐면 URL 파이썬 파일은 여기 있고 뷰는 여기 있으니까 서로 다른 파일에 있는 코드 가져오는 거죠. 파이썬 기초 배울 때 임포트 해봤죠.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bc라고 접속하면은 보드의 뷰 밑에 있는 abc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보드 밑에 뷰 밑에 abc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abc 아직 안 만들어 놨죠. 그래서 abc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함수의 형태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항상 하나 전달받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뷰가 HTML 페이지를 반환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렌더 하고서 리퀘스트를 항상 이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HTML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HTML 파일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냥 abc.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밑에다가 abc.html 파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qw 이런 내용을 써놔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 방식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로 URL을 입력해서 접속한다. 이때 config 밑에 url
파이썬 파일을 본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URL이랑 뷰를 매핑 시켜놓은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뭐 매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일단 URL로 접속했을 때 이 파일을 확인을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면 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라고 했고 보드 앱 밑에 뷰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 밑에 ABC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따라 들어가야겠죠. 보드 밑에 뷰 밑에 ABC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실행이 이제 막 된 다음에 마지막 리턴 해가지고 HTML 페이지를 반환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뭐 다 정상이라고 하면은 템플릿 밑에 abc.html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리턴을 해줬으니까 얘를. 그래서 얘까지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제가 abc라는 URL로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결국엔 HTML 페이지에 써놨던 QW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abc라고 접속하면 URL을 확인한다. 여기에 abc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한다. 근데 이 코드는 보드라는 폴더 밑에 뷰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에 짜놓은 함수니까 거기로 가서 이 함수를 확인해 보고 이 함수가 리턴으로 반환해주는 게 HTML 페이지니까 마지막에 템플릿에 설정해놨던 이 HTML 페이지까지 봐야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앱을 몇 개를 추가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이 똑같은 구조로 동작해요. 그래서 URL에 어떤 앱의 뷰를 연결해놨냐, 뷰는 어떤 디렉토리 안에 템플릿을 반환을 했냐, 요거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고 기본 동작 방식에서 템플릿 살펴봤고요. 데이터 송수신, 요거는 지금 안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데이터 송수신 항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는 게 있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특정 웹툰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네이버 웹서버한테 나 외모지상주의 396화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서버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웅장해지네. 엄청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인가. 철근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아무튼 어떤 웹툰에 몇 화가 보고 싶다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 이렇게 URL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방식. 요거는 HTTP 프로토콜에서 get 메소드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포스트로 보내는 방식.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낼 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get 메소드를 쓰게 되면 URL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데이터가 HTTP 바디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URL 같은 데다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려면 보통 일단 서버한테 보낼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외모지상주의 웹툰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러한 번호를 갖고 있다는 걸 외우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모지상주의 지금 396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외모지상주의 봐야지. 네이버 웹툰 주소가 comic.naver.com에 웹툰의 디테일에 물음표하고 타이틀 아이디는 외모지상주의 번호가 뭐였지? 나 기억하고 있지. 142153이지.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 없다고요. 641253. 저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데도 못하겠어요. 641253이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몇 화가 보고 싶지. 넘버 396화. 이렇게 입력해서 웹툰 이렇게 보는 사람 없다고요.
일단 목록을 보여주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클릭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돼요 일단. 근데 저는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URL로 바로 접속해서 받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URL에다가 기능을 하나 추가할 거면 이렇게 항상 URL에 하나를 추가해주고 get data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get data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해준 거고요. 요거 뒤에 슬래시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URL 하고 뷰 만들라 그랬죠. 함수 get data 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거예요. 렌더 항상 형식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HTML 페이지는 getData.html이라고 할 거고요. 자, get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요거 잘 안 쓰니까 그냥 대충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넘버 1과 넘버 2를 받을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request에 get에 get 해가지고 여긴 또 그냥 바1이라고 해야지. 바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바2라고 할게요. 요렇게. 자, 요게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 이 두 개 숫자 더한 거를 좀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로 받게 되면은 둘 다 문자열일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숫자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를 받는 건데 데이터 전달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음표하고 지금 여기에 바1, 2라고 했죠. 그래서 넘겨줄 때는 바1의 값이 몇인지 그리고 바2의 값은 몇인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30 출력 됐죠. 10, 20 더한 거. 그래서 프린트해서 출력은 됐어요. 근데 지금 에러 났죠. 이건 왜 그러냐면 template does not exist get data. 제가 getData.html 요런 HTML을 반환해주라고 했는데 템플릿 디렉토리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러 났어요. 여기다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get data 하고서 오타 났나? 이름 get data 요렇게.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떠요. HTML 페이지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지금 잘 받았죠. 이렇게 10과 20이라는 숫자를 잘 받아서 서버, 장고 서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얘네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어요. 단순히 더하는 것만 했지만. 자, 근데 요런 코드 잘 안 쓰긴 해요. 나중에. 자, 요렇게 받으면 되고 get 방식은 이렇게 받으면 되고,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이렇게 URL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은 입력 양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래서 제가 입력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send post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항상 이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게 되고요. 여기다가 액션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랑 메소드라고 하는 옵션 값을 쓰는데 메소드에다가 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폼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야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줘요. 그때 인풋 태그로 만들어줍니다. 네임은 바1, 네임은 바2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전달을 해줄 거예요. 겟방식처럼. 자, 근데 이 액션 부분에 URL을 써줍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여기서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냥 헷갈리면 무조건 절대 경로를 항상 쓰세요. 앞으로 저도 그냥 절대 경로만 쓸게요. 어디로 해볼까? 뭐 테스트에 get post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쓴 값들을 이 URL로 보내는 거예요. 이 URL로. 그래서 일단은 요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런 페이지를. 그래서 이 페이지를 사용자가 일단 받아가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get post page라고 할게요. 함수에 가서 똑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URL get post page
요거는 페이지만 사용자한테 줄 거니까 딱히 필요가 없죠. get post 페이지가 아니라 send post죠. HTML 파일 이름 send post. 지금 접속이 잘 되나 볼게요. 이렇게 입력 양식을 받아왔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값을 입력해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오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end post의 액션 여기 부분에 이렇게 URL을 써놨으니까 테스트의 get post라고 하는 요 URL이 여기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밑에 get post인가? 테스트 밑에 get post. 그러면 여기서 실행할 함수는 get post data, post data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또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죠. post data 요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받는 처리를 하면 돼요. 데이터 받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는 get 방식이었고 지금 post 방식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잘 전달이 되나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출력 안 돼 있는 상태에 여기서 10, 20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다르게 할까? 30, 30 하게 되면은 원래 60이 출력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CSRF 에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한테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약간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고에서는 이런 걸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여기다가 보안 코드를 좀 추가를 해주면 돼요. 요게 보안 코드입니다. 폼 태그 안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CSRF 토큰이라고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요거를 넣어놓고 다시 해보면 30, 40 해볼게요. 그러면 두 숫자 더한 70이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아본 거예요. get 방식과 post 방식. 그럼 이제 반대로 요거 PPT에 이렇게 계속 있는 내용입니다. 다. 자, 반대로 서버가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get 방식으로 보냈을 때 여기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get data.html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까? 이 계산 결과를 전달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전달을 해줘 볼 건데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할 때는 항상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다가 딕셔너리니까 여기에 키를 아무거나 써주시고 값에다가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값, 이 두 개 더한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HTML 뒤에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HTML 페이지 안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TML 페이지에서 이 가져온 딕셔너리를 꺼내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TML 페이지에서 값을 꺼낼 때는 중괄호 2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키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get 방식부터 다시. get 방식으로 데이터 전달할 때 이렇게 했네요. 10, 20 전달을 하게 되면 30 출력되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숫자 다른 거 치게 되면은 다른 계산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구멍을 뚫어놨고 뷰가 여기에 코드를 채워 넣는 거예요. 템플릿에다가 틀에다가 값을 채워 넣는 거. 사용자가 전달한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달라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get 방식이었고요.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컨텍스트 이용해서 똑같이 더해서 여기다가 주게 할게요. 그러면 send post.html이니까 여기서도 뭔가 틀을 뚫어 놔야겠죠. 여기다가 뚫어 놓을게요. 뭐지? 키 1 요렇게. 그래서 얘가 123 123 하게 되면은 이렇게 246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받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코드가 바뀔 거예요. 근데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템플릿에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준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기초 파트에서는. 제일까지는 아니지. 넘버 2.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한번 해본 거고요.
넘어갈게요. 바로 DB 연동까지 좀 하고 쉬었다 올게요. 자, DB 연동. 일단 DB 서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그냥 본체 컴퓨터에다가 장고 서버도 있고 DB 서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버를 동시에 띄워놓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개념이 헷갈리니까 DB 서버를 저는 다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DB 서버를